20세기 소년 소녀 본격 90년대들의 추억팔이 팟캐스트 79회 시작하겠습니다. 우와. 네. 뭐 할 얘기 있나요? 아니요. 근황 토크 이런 거 안 해요, 우리 이런데. 근황? 네. 근황? 네. 더워요, 더워. 근황이 뭐 특별히 변동사항이 많은 게 쇼시 아니에요? 사실? 저는 뭐 항상 똑같습니다. 어제나 네. 오늘이. 저는 이제 뭐 오늘 더위 얘기하고 있지만 지난주부터 저는 이제 작업실 가면은 냉동실에 아이스크림과 얼음이 꽉 차 있습니다. 저희 집도요. 그리고 그 에어컨이 있긴 한데 별로 잘 못 써요. 그러니까는 저는 겉을 시원하게 하자가 아니고 속을 시원하게 하자 주의예요. 그래서 오빠 그럼 병 나요. 근데 뭐 매일매일 그런 거 아니니까. 네, 매일매일 가는 것도 아니니까. 일단 작업실 딱 가면은 일단 냉동실에 열어가지고 뽕따를 먹습니다. 소다만. 그렇지. 뽕따 혹은 탱크보이가 꽉 차 있어요. 지금 뭐 작업실에. 추억 저희 타임머신 타기 전에 이제 지금 이제 어떻게 더위 그렇습니다. 얘기나 이런 지금 얘기를 쭈쭈바 좀 하네요. 좋아하시는군요. 네, 쭈쭈바 네, 좋아합니다. 쇼시 지금 네. 이제 더위를 어떻게 얘기해요? 네, 몸속 이 위를 시원하게 하면은 온몸이 시원하거든요. 네. 여튼 뭐 그렇습니다. 저는 뭐 자의반 타의반 야근이 잦고 아하. 새벽 퇴근을 하기 때문에 새벽 퇴근하면 택시를 타고 또 집에 오고 아, 시원하겠네. 그러니까 사실 집만 덥지 나머지는 시원합니다. 대신에 출근하러 갈 때 그 보통 직장인보다 조금 출근 시간이 늦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햇빛을 내리쬐을 받으면 네, 저는 하지만 출근이 요즘엔 늦으니까. 뭐 버스나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도 시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정말 지옥 같죠. 9호선 정말 인간들이 많으니까. 진짜 9호선 진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루에 한 번 탈 때마다 수명이 주는 것 같아. 네, 사람 죽이는 지하철 9호선. 약간 시루떡 만드는 것 같아. 네. 사람들이 막 이렇게 찌부돼가지고. 제가 진짜 제 앞에서 뭐 지옥철이니 뭐니 뭐 이러면서 2호선이 덥네 막 이런 사람들한테 단 하루만 9호선을 타. 8시 반에서 아니 그 메인 타임 있어요. 거기 써 있거든요. 8시에서 9시 사이에 김포공항에서 당산 라인 거기까지가 최고거든요, 진짜. 진짜 인구 밀집도가 진짜 그럴 수가 없어. 그게 9호선이 저 종합운동장까지 노선이 연장되면서 차량은 증선이 안 됐다면서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 진짜로 진짜 돈 열받습니다. 받고 일을 그렇게 못 하나? 아니 진짜로 진짜 그 뭐 연구 요요 뭐고 진짜 한 번만 타보시면 뭐 뉴스에서 그러잖아요. 뭐 9호선이면 혼잡도가 높네 어쩌네. 제가 매일매일 제가 9호선 처음에 만들 때부터 여태까지 계속 탔거든요. 근데 전혀 나아지는 건 일단 없고 개선의 여지는 없고 진짜 그 할머니 할아버지는 아예 아침에 안 타세요. 그래 할머니 할아버지 타지. 돌아가셔. 못 타요. 진짜 못 타지. 진짜 돌아가실 수 있어요. 그리고 우회하지. 아침에 애기가 탈 때가 있어요. 애기가 타면 난리 납니다. 애기 타면 막 그러니까 한 달에 한두 번꼴로 꼭 어떻게 하다가 너무 급하시니까 타신 것 같은데 울겠다. 애기는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 그러니까 있잖아. 아침에 강남 성모병원에 가야 되는데 9호선이 가장 빨라. 어떻게 뭐 이런 경우에 안 탈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혹시 이제 뭐 그러실 분이 계시다면 일반을 타시라. 급행은 정말 타지 말아요. 급행은 진짜 막 진짜로 전쟁이구나 근데 진짜. 아침에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래요. 그 무슨 예전에 80년대 90년대 처음 지하철 생겨서 푸시맨 있고 막 그럴 때 있잖아요. 지금은 모두가 푸시맨이죠. 그러니까 내가 푸시를 해야 나도 출근하니까. 푸시 베이베. 뭐야? 그래서 진짜 정말 1차원적 개그하고 있어. 진짜로 이게 그 안에선 그 누구도 성추행 성폭행을 신고할 수 없다. 그래. 왜냐면 이게 진짜 이게 무슨 1919잖아. 이게 제가 무슨 진짜 성욕 이전에 생존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진짜 쓰레기 뭐 이런 게 아니라 거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에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지하철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무릎에 다른 사람 무릎이 닿을 일이 잘 없잖아요. 없지 네. 아예. 근데 9호선은 맨날 닿아요. 그러니까 줄을 내가 그 앉고 계신 여성분 앞에 내가 섰는데 내가 그분 무릎을 굳이 내 무릎으로 닿고 싶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뒤에서 미니까 이게 밀려서 그 사람 얼굴 바로 20cm 안에 내 배가 다 그렇게 될 정도로 사람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막 미치는 거예요, 진짜. 의심받기 싫으면 손머리하고 타야 돼요, 남자들. 근데 아니, 손머리 하고 머리 타면 위로. 또 그게 안 돼. 균형을 못 잡잖아. 그 지옥철에서. 저는 그래서 손을 팔짱을 끼고 타지 않습니다.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그리고 손 잡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면 안 잡아도 돼. 우리 모두가 하나의 고체가 돼 있어. 안소희 씨의 어머나 포즈로 타면 됩니다. 어머나. 그렇죠. 네. 진짜
진짜 지옥이야. 여튼 그쵸. 근황 얘기했다가 저는 얼마 전에 친구랑 강릉으로 여행 갔다 왔거든요. 네. 2박 3일 강릉을 갔다 왔는데 더위를 피하는 또 좋은 방법이죠. 좋은 방법이죠. 네. 제가 뭘 배우고 있는데 거기 학급에 그부분들이 저보다 연세가 되게 많으세요. 어허. 근데 저한테 백숙 먹으러 당일치기로 계곡을 놀러 가자고. 그 연세 또 백숙을 그렇게 좋아하시죠. 여름이면 또 백숙이죠. 그래서 계곡을 알아보라고 저한테 종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 중복의 사카렌 씨가 오리백숙 해주셨습니다. 오리백숙. 아주 더워. 맛있더라고요. 예. 근데 너무 더우니까 제가 음식을 뭘 해달라고 말해요, 미연이. 그러니까 이 불 앞에, 더위에 또 예. 불 앞에 막 음식을 회사가 최고야. 우리 회사 음료수도 짱 많고 과일도 있고.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에어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거는 되게 좋은 게 뭐냐면 사람들의 불쾌지수를 낮춰서 평화에 기여하는 거예요. 아우, 씨. 전자제품이야. 네. 되게 멋있게 한다. 갑자기 뭐- 평화의 상징이 비둘기에서 에어컨이 됐네요. 그러니까 불쾌지수 진짜 평화의 뜻을 센츄리나 피센 이런 걸로 바꿔야겠어. 그리고 같은 개념으로 한 개 더 위대한 발명품을 말하자면 포토샵이죠. 그쵸. 네. 외모의 평화를 자신감. 가져와줬죠. 네네. 네. 근데 아니야. 그럼 소개팅 나가면 전쟁을 발발시켜. 네. 그거는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네. 네, 포토샵의 발명. 누가 발명했어? 어도비. 네. 우주인. 여튼 제 근황은 아시죠? 네. 뭐 은행에서 네. 네. 그러니까 뭐 네. 더위는 네. 그쵸. 하지만 나라의 그 정책에 따라서 그래서- 그렇게 시원하지 옛날만큼 시원하지 않다는 거. 뭐 은행 얘기도 이따가 얘기 나올 것 같은데. 맞아요. 네. 뭐 오늘 본격적인 뭐 더위 얘기 할 건데 그 전에 팟빵 리뷰 몇 개 읽겠습니다.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80년대 국민학생의 4대 사교육은요, 남자는 태권도 웅변학원, 여자는 피아노학원 남녀 공통 주산학원이었어요. 저는 주산학원하고 웅변학원 다녔는데 주산은 그 당시 5급까지 했어요. 주산으로 덧셈, 곱셈, 나눗셈 다 할 수 있거든요. 라고. 그렇죠. 웅변학원을 우리가 빼먹었었네요, 지난번에. 이 연사 힘차게 힘차게. 외친대요. 학교 대학 웅변대회도 되게 많았어. 맞아. 네. 제가 그때 그랬잖아요. 웅변대회 하면은 용각산을 먹는다고.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저 그 세대 아니에요. 양철통에 딸깍딸깍 그거 네. 귀 같은 숟가락이랑. 네. 입자가 고와가지고 흔들어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여튼. 그 연한 박하 맛이 났던 것 같아. 씁쓸하면서. 그리고 그 주산학원이 그 주판 하는 거죠? 네네. 네. 전 주판 집에 있었는데 그 올라타서 놀았었죠. 노는 것밖에 한 기억이 없네요.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저희 집에 또 있었죠. 네. 테두리가 나무로 돼서 아주 반질반질. 맞습니다. 네. 윤이 짙은 갈색이었죠. 주파는 이제 멸종됐죠. 그리고 주판 옛날에 그 대박으로 쌀 파는 집의 필수품이었어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S 플라티나님께서 KBS1 만화영화 소년소녀 잘 들었습니다. 나머지도 다음에 길게 하실 거라 믿네요. 대부분 일본 애니나 디즈니 만화동산을 기억하시지만 그 밖에 했던 미국이나 다양한 국적의 애니들은 다른 곳에서 안 다뤄줘서 예를 들어 실버호크, 무적의 전사 라이온, 히맨, 핑크팬더, 타이니툰, 어드벤처, 이크는 멋쟁이 등등. 특히 멋쟁이 이크는 김창완님의 털보 아저씨와 꾸러기들이라는 만화는 김문국 씨가 유쾌하게 불렀죠. KBS1은 아니지만 KBS2에서 했던 별나라 요정 코미 20살 때 봤는데 정말 재밌게 본 것 같네요. 오프닝 엔딩 노래도 원곡 500% 초월곡 같고 말이죠. 라고. 코미야? 컴미야? 여기는 코미라고 되네요. 코미는 실사고 응. 코미는 애니 일본 그래? 애니메이션일 거야 아마. 네. 요정 컴퓨터 타이니툰 이런 거. 네. 장근석? 아니 그리고 그때 저는 핑크팬더의 그 음악을 되게 좋아했어요. 핑크 팬더 이거. 거의 그게 무성 애니메이션이잖아. 그래서 왜 팬더인데 눈이 안 까마냐 이런 얘기하고 있고. 핑크팬더. 네, 그러니까 팬더죠, 팬더. MBC가 좀 이상한 거 수입 많이 했어. 바람돌이 소닉 뭐 이런 거. 그렇지. 바람돌이 소닉. 게임 원작에. 소닉이 이제 두 개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첫 번째 거. 아무튼 미국에서. 그런 거 많이 수입을 했었어. 그 소닉 같은 경우에는 그 한화가 끝난 다음에 무조건 여러분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식의 어떤 그게 꼭 나왔어요. 그래서 뭐 그 화에 있었던 예를 들면 그 로보트닉 박사가 뭐 욕심쟁이라면 맞아. 욕심쟁이들은 모두 다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왜 꼬리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테일러? 테일즈. 테일즈? 테일즈. 그런 애들 있었잖아. 알겠습니다. 네. 둘리와 마이콜님께서 둘리 게임을 다운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링크를 주셨습니다.
미시 꼭 해보세요. 네. 안 할 것 같아 얼굴이. 신사동 이그리님께서 분명 20소서 메일이 따로 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 신뢰를 무릅쓰고 더현에게 메일로 감사와 사죄의 메일을 보냈는데 잘 읽으셨는지 모르겠네요. 다행히 알바를 못 구해서 8월에 시간이 널널하는데 기회가 된다면 직접 가서 네 분과 얘기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네. 저희가 아마 이거 할 때는 메일을 보내서 네. 네. 사죄하실 건 없는데 사실. 네. 네. 그리고 뭐 본인이 어떤 얘기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있으면은 네. 어떻게든 저희한테 컨택을 취하시면은 다 연결돼 있습니다. 다 연결돼 20세기 소녀소녀 그 메일은 네. 20센츄리 보이걸 보이즈 걸즈인가? 보이즈 걸즈 잠시만요. 보이걸이야. 보이걸 gmail.com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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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에는 했었어. 어려워. 길게 했어. 이게 우리만 쓰려고 만든 건 나 아니었어요. 있지만, 처음에는. 네, 저 공통된 계정이 하나 있긴 있어야 되니까 네. 그냥 하나 봤죠. 뭐 이번 기회에 그렇게 까죠. 뭐. 네. 20센츄리 보이걸 gmail.com입니다. 네. 네. 말 그대로 20세기 소년소녀입니다. 네. 네. 보이즈 걸즈가 아니라. 네. 보이걸. 다니에루님께서 저의 첫 사교육은 유치원 때 배운 아이템플 산수와 미술학원이었어요. 그 뒤로 미술학원과 피아노학원, 속생학원 겸 웅변학원, 바둑학원, 태권도, 입시학원 순으로 사교육을 들었네요. 중고등학교 때 주입식 교육으로 들었던 수리, 외국어, 과탐 덕분에 수능 친지 8년 만에 브라질에서 대학 입시를 봤었는데 영어 수학은 공부를 거의 안 했음에도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었네요. 어릴 때 조금 열심히 하면 좋았을 텐데 싶었던 건 역시 피아노. 바이엘 학원을 다 못 치고 그만뒀었던. 어린 시절로 돌아가면 피아노는 꼭 다시 배우고 싶네요. 요즘 남자 어린이들은 태권도 대신에 축구 교실을 많이 간다고 합니다. 영어도 거기서 배우고요. 브라질 친구들한테 나 검은띠다라고 하면 다들 존경의 눈빛으로 봅니다. 태권도의 등급은 초창기 때는 흰색, 노랑, 초록, 파랑, 빨강, 검정으로 심플했으나 아이들의 흥미유발, 앤띠 장사를 위한 상술인지 중간중간 띠가 늘더니 제가 태권도 다닐 때는 흰색, 노랑, 분홍, 주황, 초록, 연보라, 진보라, 파랑, 밤색, 빨강, 검정 이렇게까지 세분이 되었습니다. 핑크는 못 본 것 같은데 있었구나. 이건 도장들마다 다를 거예요, 아마도. 제가 마지막으로 했던 사교육은 브라질에 오기 전에 포르투갈어 학원과 과외를 했었죠. 덕분에 처음 도착했을 때 생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가끔 한국 오갈 때 엄청난 비행시간은 여전히 적응이 안 되네요. 그렇죠. 유럽이나 북미 가보셨나요? 한국에서 거기까지 간 만큼 더 가야 브라질입니다. 아주 짧은 한 달간의 저의 겨울방학이 끝나갑니다. 20소서 덕분에 먼 타국에서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분 모두 건강하시기라고. 네. 먼 타국에서. 남미가 저희 네. 큰할아버지가 이민 가신 곳인데 네. 그 할아버지 비유법에 따르면 서울에서 구멍을 뚫어서 지구를 관통하면 거기가 아르헨티나. 네. 그래서 일본 개그맨 중에 그런 개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땅바닥에 대고 브라질 사람 들리세요? 이런 식으로. 이게 네. 정말 이렇게 지구를 360도, 180도 반대편에 있다는 걸 서울에서 구멍을 뚫어서 거기를 닿게 하면 거기가 부에노스아이레스라고. 네. 그만큼 멀리 계시다는. 땅속으로 진짜 들어가는. 멀다.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멀지. 엄청 멀죠. 그렇게 못 가고 게다가. 예. 여튼 감사합니다. 둘리아 마이콜님께서 90년대는요 유명한 단과 학원이 많았어요. 천호사거리 명문 단과 학원이 유명했죠라고. 단과 학원이라. 그렇죠. 네. 그 옛날에는 선생님들이 월급이 있었으면 단과는 선생님들이 학생이 몇 프로를 먹는 거예요. 그렇죠. 네. 학생들이 많으면 그만큼 돈이 많이 받다시. 네, 자기의 능력대로 벌 수 있는 제가 데죠. 중고등학교 때 그 사교육의 메카였던 대치동에 잠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대치역 사거리에 대일학원이라고 있었습니다. 데일학원. 네, 그 유명한 지금도 다른 이름으로 학원을 하고 있는데 거기 유명한 단과학원이었어요. 그럼 진짜 막 200~300명 한꺼번에 맞아요. 수업받고 막 그랬었다. 진짜 숨이 턱턱 막히네. 그래도 왠지 그 거대한 흐름 안에 같이 가고 있다라는, 거기서 그냥 수업을 듣고 있다라는 생각만으로도 약간 수험생한테는 안심이 된다고 그렇죠. 해야 네, 되나?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없진 않았죠. 그리고 자체 교재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학원을 다 가지 돈이죠. 않아도 그 단과학원에 다닐 때 이제 사다 달라. 네.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단과학원 같은 게 또 돈 빙탕 치기 쉽죠. 그렇죠. 네. 2개 듣는다고 하나만 그렇죠. 듣고. 그렇죠. 네. 가는 건 똑같으니까. 또 주변에 PC방도 많습니다. 많습니다. 네, 노래방도 많고, 네. 오락실도 근데 많고, 예. 당구장도 많고. 네. 그 꼼꼼한 엄마는 영수증을 갖고 오라 그러지. 다 방법이 있지. 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는 건데, 고등학교 때 제가 얘기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노량진에, 노량진에 유명한 오락실이 하나 있어요. 정인 오락실이라고. 지금도 있는데, 뭘로 유명하냐면, 하여튼, 오락실이 유명하다는 건 결국 오락으로 유명하다는 얘기겠죠? 그렇죠. 종류가 많거나. 거기 이제 격투게임으로 좀 유명한 그런 데인데, 이제 거기에서 철권 TT를 하러 갔다가, 제 맞은편에서 철권 TT를 하신 분이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경을 하려고 딱 봤는데, 재수하시는 분이신데, 오락을 하는 오른쪽, 그러니까 오락을 하면 1피, 2피 자리가 있으면 1피 자리만 하는데 그걸 맞대서 쓰기 때문에 2핀 자리가 남잖아요. 네. 거기에 A4 용지로 이렇게 포치키스 잡혀있는 게 딱 써 있었는데, 제가 그때 고2 때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고1 때 배우는 정석의 집합이 첫 단원이잖아요. 그 집합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왜 공부하러 여기까지 와가지고. 공부하다가 잠깐 나오신 거겠지. 그랬으면 그때 9월이었거든요. 네. 9월에 집합을 하진 않죠. 네.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알만한 분이 왜 그래? 저도 그런 식으로 생각해보려 했어요. 네. 근데 노력했으나.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단원이 앞이다. 민 씨 알잖아요. 저 사촌 동생도 노량진에서 재수했거든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게임도 안 하고 술 담배를 안 했어요. 대신에 당구를 쳤어요. 아이고. 만만치 않죠. 진짜 교본을 사가면서 공부했는데 자려고 누우면 당구 다리가 보이는 그렇지. 몸이 굴러가고 천장이. 네. 정말 재수생의 4대학 아니겠습니까? 연애, 당구, 게임, 제일 재밌어. 술. 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질찾기판이 보여요. 저는 옛날에 뭐 했을 때 천장에 보였던 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게 3D 테트리스. 그냥 테트리스 말고 꽂는 거? 파파야의 내 얘기 들어봤나? 그 뮤직비디오가 3차원 테트리스였던 그런 게 있었는데. 마지막이야. 네, 뮤직비디오가. 아잉. 여튼 계속하겠습니다. 엄마 시범마님께서 사교육이라 하니까 중딩 시절 가라나 학원 안 가고 학원 맞은편 오락실에서 오락하다가 여기 있네요. 네. 학원 선생한테 하필 딱 걸려서 부모님께 알리고 엄청 얻어맞은 기억만 있네요. 욕이 유유. 아니야? 욕이 있네. 뭐 저랑 나이가 같으니까. 근데 저도 뭐 중고등학교 비슷한 때는 학원 간다고 하고 오락실 네. 가고 했던 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독서실 간다고 하고 영화 보러 가고. 오히려 네. 학원만 갔던 사람들은 진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떻게 있습니다. 그럴 수가 있나? 나 땡땡이 치고 친구랑 DBT방에서 지구를 지켜러 왔어. 그러니까 지구를 나는 지켰네. 진짜 뭐 땡땡이 치고 뭐 떡볶이라도 한 번이라도 좀 다른 거를 해본 사람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 나는. 그럼요. 진짜.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그거가 더 무섭다. 이상하죠. 더 무섭. 그 사람은 위인이고. 위인이야. 위인들 저 상이고. 독서실에 컴퓨터 있었는데 거기다가 킹오브 파이터즈 98 에뮬레이터 깔아가지고 비밀로. 키보드로 거기 온 애들하고 그 강호들과 다른 학교의 강호들과 결혼하면서 네, 그리고 막 근데 나- 컵라면 사 먹고 나 그걸로. 그런 적은 있어. 우리가 저 도서부였는데 도서부 컴퓨터에 누가 리니지를 깔아놓은 거예요. 어허.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그 프로그램 추가 제거로 해가지고 깨끗하게 지웠어. 네? 다시 깔렸겠죠. 아니? 그 담당 국어 선생님이더라고. 범인이. 미치겠다. 남자 선생님이었어. 열심히 까셨을 텐데. 며칠 걸렸대. 사형이 안 좋아서. 아이고. 용량도 많았을 테고. 근데 또 이거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니들 같은 애들만 있는 게 아니고 부모님이 뼈 빠지게 번 돈으로 그렇지. 저기 학원비 줘가지고 나는 진짜 학원 한 번도 안 빠졌다라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렇죠. 뭐 그러면은 아니 위인이라니까. 내가 말했잖아. 위인이시라고. 저는 그 대단한 건 대단한 거고. 네. 네, 하여튼 뭐 저는 많이 놀았습니다. 네. 아 학원 진짜 싫어. 정말 싫어하는. 너 안 말투야. 가도 돼 이제. 너 이제 학원 안 가도 가지마 돼. 가지마. 하지마. 알겠습니다. 타쿠님께서 저도 유치원 때 추억이 그러면 안 되지만 짝꿍이 못생겼다는 이유로 어렵게 입학한 유치원을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때려치자 어렵게 입학했대. 너 왜 유치원 안 가? 짝꿍이 못생겼어. 어머니가 최초의 치맛바람을 시전하시고 짝이 바뀌게 됩니다. 제가 바뀐 짝을 얼마나 잘 챙겼던지 부모님과 함께 가는 소풍에서 저의 어여쁜 짝꿍의 어머님은 딸을 챙기지 않으시고 소풍버스에서 안심하고 주무셨다고 어머니께 전해드렸죠. 그때는 외모 지상주의 아련하군요. 어린 놈이 뭘 알고 그랬을까요? 라고. 다 알죠. 알죠. 다 알죠. 어리니까 더 더 알죠. 솔직합니다. 저 어렸을 때 생일이 6월이면 6월 친구들 한꺼번에 해주고 7월이면 한꺼번에 해주잖아요. 그렇지. 근데 제가 여름에 생일 파티를 하는데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며 뽀뽀할 사람을
미리 정하잖아요. 근데 제가 싫어하는 남자애가 된 거예요. 근데 걔가 사탕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볼에 뽀뽀하는 사진이 남아있는데 저의 미간이 얼마나 찌푸려져 있는지 6살짜리 얼굴에 뭔 마땅이라고 써있어. 근데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내가 얘를 진짜 싫어했나 보다. 감정이 막 올라오는 거지. 드러나죠, 얼굴에. 그 남자애는 그것도 좀 괜찮게 생각했나 보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사카린한테 이거 걸어줄 사람 그러면 이렇게 손을 들어. 지원하는 시스템이었어. 그러면은 그분은 마음 있으셨네. 근데 내가 못마땅한데 받는 사람이. 2번 걸어줬어야지. 네. 그 사진을 볼 때마다 그 감정이 다시 생각나. 영화 한 편 나올 만한 스토리인데.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팟빵 리뷰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우리가 그 지난주에는 학교와 관련된 더위의 추억에 얘기했는데 오늘은 학교 말고 그 외 여러 가지 얘기도 할 거고 민 씨가 지난번에 뭐 못한 얘기 있다고 했는데 네. 어차피 이제 집으로 가야 되니까 네. 막 덥다가 이제 장마가 되잖아요. 근데 이 장마가 되는 타이밍이 있어요. 근데 꿉꿉해. 근데 그때 그러니까 처음에 엄청 더운데 학교에서 엄청 덥다가 집에 갈 때부터 비가 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리 날씨가 대충 비가 올 것 같으니까 엄마가 이제 우산을 챙겨주죠. 근데 그냥 비를 맞고 집에 갑니다. 진짜. 더우니까. 근데 그런 날은 비를 맞아도 덥지 않아? 아니요, 그냥 막 쏟아지니까 그냥 비를 맞으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비가 아플 정도로. 아플 정도로. 그리고 그러면 그 물의 시원함이 그냥 좋은 거죠. 그리고 이제 뭘 하냐면 애들이 슬리퍼를 신고 양말을 벗고 온 동네 물을 찰박찰박하면서 걸어가고 있잖아. 찰박. 그런 애 꼭 있었어요. 네. 고여있는 물은 밟으라고 있는 거지. 네. 그리고 이제 엄마가 왜 비 맞고 왔냐? 더워서. 라는 말이 이제 무색하게 네. 망가진 우산을 들고 간다거나. 엄마 우산이 망가진 거야. 그리고 네, 그랬습니다. 우리 집은 아파트가 아니라 주택이어가지고 그 옥상에 비가 오면 그 낙수가 떨어지는 그 관이 있어요. 포인트. 있습니다. 여름에 꼭 거기에 들어가서 약간 폭포 맞듯이 물을 맞으면서 되게 좋아했어. 물 더러울 텐데 그거. 물 엄청 더럽죠. 아니 깨끗해. 아닙니다. 물 더럽습니다. 관이 더럽겠지 관이. 네, 아니 이게 우리 집 괜찮던데. 아닙니다. 수질 검사 해봤어? 이런 무슨 공무원 같은. 그리고 저희 집은 신혼의 원인이죠. 네. 시골이니까 그게 밤마다 사람들이 더우니까 밖에 나와서 마실 나와가지고 평상에 앉아 있다가 밤에 돌아갔어요. 맞습니다. 돌아갔는데 저희 할아버지가 하던 일이 뭐냐면 쑥이 키가 커요. 안 뜯어 먹으면 자라면 걔를 그 베어갖고 말렸다가 묶어서 태우세요. 모깃불로. 말린 쑥이 타는 냄새와 찐 옥수수, 수박 과채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여름의 냄새네요. 그런 냄새가 나죠. 부채로 이렇게 할머니가 모기 쫓아주고. 오. 그 냄새라는 게 진짜 그 추억을 상기시키는 되게 중요한 거겠죠. 그 향으로 옥수수. 그 향으로 고기 구워 먹어도 맛있어요. 그리고 그 옥수수에 찔 때 할머니가 사카린 한 숟갈. 그렇지, 사카린. 그래서 단물을 쭉 빨아 먹어야 옥수수지. 그 옥수수 별맛 없어 사실 그냥 찌면. 사카린 맛이야. 사카린 맛이거든. 그리고 그 있잖아요. 할머니들이 그맘때 하지 감자라 그래가지고. 그렇지. 감자를 쪄줘. 감자 삶아가지고 소금이냐 설탕이냐 이렇게 먹고. 이게 여름의 맛이죠. 그때 그리고 할머니가 물을 큰 다라에다가 받아가지고 냅둬요. 햇볕에 닿게 하면 미적지근해지니까. 네. 그걸로 저녁나절에 애들을 씻기고. 아주 찬물은 못 견디니까. 그리고 할머니가 여름에 이제 그 기력 떨어진다고. 그리고 이제 입맛 떨어진다고 하는 맞아요. 여름 특별식들이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그 얼음 동동 띄운 콩국수. 콩국수. 그리고 이제 할머니랑 같이 살 때는 그런 걸 했는데 이제 어머니가 은행 딱 그만두고 나서 이제 할머니만큼 솜씨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에겐 팔도 비빔면 있잖아요. 사카린 씨가 싫어하는. 근데 왜 싫어해 그걸? 너무 밀가루밖에 없어가지고. 그건 그래요. 근데 우리 엄마는 이제 날은 거기다가 한다고 막 고명 올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달걀 삶아가지고 이렇게 그 팔도 비빔면 조리에. 아니 조리에라기보다는 그 팔도 비닐에 비닐에 붙어 있는 그 모양을 내겠다고 오이채 이제 썰고 방울토마토 반쪽. 그게 조리에잖아. 근데
우리는 콩국수를 그 속파랑 까만 콩으로 해줬어요. 오. 그래가지고 껍데기를 벗기고 그러면은 그 콩 국물이 에메랄드 색깔인 거예요. 에메랄드? 약간 녹색이 도는. 오. 그래서 되게 특이하다. 그 색깔이 예뻐갖고 기억이 돼. 여름에 그 색깔이. 그리고 요즘에 그 광화문인가 뭐 어디에서 그 영국 여자들 몇 명이 와가지고 그렇게 막 한국 사람들이 그 개 먹지 말라고 이렇게 시위한다는 네. 뉴스를 제가 많이 봤는데 아, 어렸을 때 이제 저희 그 큰이모부랑 아는 분이 그 저기 시골에서 농장을 하셔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저 여름마다 이렇게 대해서 먹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큰이모네 우리 집 그다음에 이제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좀 이렇게 저기 친하게 지내는 두 집 해가지고 이웃사촌, 그렇지 이웃사촌들 해가지고 총 4집이 모여가지고 n분의 이제 1에서 토요일 날 일찍 끝나던 시절이에요. 이제 그래서 반공일. 예. 개를 먹었다는 얘기야? 그렇지. 네, 그러니까 뭐 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수육 좀 뜯고.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토요일 날 이제 4교시하고 끝나고 오고 이제 은행들도 이제 저기 토요일 날 일하던 시절이어가지고 그럼 이제 4시 5시쯤 되면 이제 어른들이 모이는 거죠. 도막고기랑.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뒷베란다에 가선 안 돼. 이러면 이제 뒷베란다에 이제 그 고기 그러니까 끓고 있고. 네, 끓고 있고. 근데 저희 집은 그 마당에서 불을 떼 가지고 모든 걸 했어요. 그래야 화력이 좋으니까. 그렇지. 닭도 거기다 삶아주고 이열치열이 참 나는 어렸을 때 이해가 안 갔어요. 아니 더워 죽겠는데 왜 그거를 뜨거운 걸 먹어? 뜨거운 걸 먹고 앉았나? 저희는 나이가 주로 드니? 좋더라고. 네. 닭백숙 먹거든요, 저희 집. 네. 닭을 먹으면 거기다가 할머니가 찹쌀이랑 당근이랑 부추를 안 그렇지. 보이게 잘게 썰어서 같이 죽을 써줘요. 그렇지. 라스트에 그게 라스트. 또 참맛이지. 그거를 먹어야 해. 제가 장모님이 해주신 음식 중에 처음으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바로 보신탕입니다. 정말 팔아도 돼. 내가 이거를- 여태까지 먹어본 모든 집들 중에서 제일 그 맛있어. 비린내를 어떻게 하나도 안 잡느냐가 진짜 포인트거든. 근데 이거를 듣고 불편해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식용이에요, 이거는.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게 도축 과정이 비인도적인 거는 욕을 먹을 수 있는 건데, 그 육식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이 그것도 먹지 말라고 하면 오케이인데, 소랑 돼지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는데,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조금 좀 이상한 사람들. 저는 뭐 그런 생각은 안 하고 그냥 모든 동물은 먹을 수 있습니다.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동물이 죽는 장면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인간이 어쩔 수 없는 뭐 그냥 그런 거 아닌가? 왜냐면 초등학교 막 2학년 때 막 아버지가 초등부터 논두렁 가가지고. 막 오한마로 막 돼지 막 머리 때려가지고 막 그런 거 코피 나고 보여주진 않았어, 나는. 뭐 염소 목 자르고 뭐 그런 거를 저도 많이 봤어. 그러니까 물론 그게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뭐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시골이니까. 아니에요. 근데 나도 맛있어요. 시골 가서 많이 봤어. 시골인데 이런 좋아합니다. 그리고 인간은 잔인하다고 저는 말씀드리죠. 네. 이제 봄이 되면 아이들 이제 그 사슴에 뿔을 잘라줘요. 네, 그죠, 보통은. 그죠. 그러면은 뿔에서 나오는 피를 받아가지고 비린내가 나니까 원비, 네, 원비디. 아니면 판피린 판피린 이런 거 이런 거 섞어서 섞어서 할아버지들이 그 피가 굳기 전에 네, 먹어야 그거. 된다고. 그것도 뭐 돼지나 이제 돼지 잡는 날에는 사슴. 그러니까 돼지 재래를 잡는 날에는 그 음경을 그 동네에 이제 가장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끼리 이제 또 나눠 드시죠. 아, 그건 예. 못 봤어. 뭐 아주 흔한 근데 얘기입니다. 어찌됐든 여름에 이제 기력이 쇠한다 너무 네, 더워가지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런 보양식들을 좀 먹는 그런 풍습. 그다음에 이제 또 여름 보양식 하면 그 추어탕. 또 집에서 예, 또 그쵸. 어머니가 또 그 민물고기 뭐 이런 거 미꾸라지 이런 애들 또 이제 그 손질이 또 얼마나 무서워요. 걔들이 또 이렇게 푸덕푸덕 하는 애를 그러니까 또 엄마가 못하고 또 외할머니가 또 시전을 해야지. 그리고 또. 저희 집은 아버지가 낚시가 취미니까 민물고기를 엄청 잡아와요. 좋지. 아. 여름 그러면 민물고기. 저희 집은 그거를 데쳐서 체에다 걸러요. 그 뼈랑 게 지저분한 이제 거 내려가게. 내려서 살만 내려가지고 거기다가 채소 넣고 수제비 떠서 한 그릇 아, 맛있겠다. 이렇게 먹거든요. 근데 제가 시집을 와 보니까 여기서는 물고기에 형체가 있어야 된다. 아, 형체가 있어야 물고기다. 저희는 또 추어탕을 그러니까 원래 이제 잡아서 먹던 동네니까 직접 우리도 논에서 잡아서 근데 먹었어. 그거를 잡아서 제 어릴 적의 추억은 시골의 화장실에 가면은 그 욕조가 있었어요. 그 욕조에
가득 미꾸라지가 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늘 끓여주셨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근데 그게 통으로 있었던 거죠. 눈이 마주치면 잘 못 먹어. 저희는 눈을 마주치고 먹어야 돼요. 그걸 젓가락으로 찍어서 이렇게 찍어서 먹어요. 마주치면 마주치고 먹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 아니 그러니까 마주치면 그 이렇게 국을 주면 그 국이 얼마나 그로테스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그렇지. 물고기들 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끓는 물에. 우리는 생선을 먹으면 머리는 그냥 육수용으로 먹고 그냥 가운데 토막만 줬단 말이야. 저희는 근데 머리를 씹어먹는. 여기는 머리를 생선 토막 낼 때도 눈 이렇게 가리고 토막 내잖아요. 완전 대조 약간 그거 좀 네. 쇼크였어요. 네. 고등어 물고기를- 눈깔.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좀 이렇게 뜨뜻한 음식들이 있고 아, 또 있었죠. 차가운 음식들이 또 있잖아. 그거 수박을 화채로 그렇지. 먹잖아요. 화채. 화채 또 스타일이 또 집집마다 다르지 않아? 축배 사이다. 축배 사이다 좋고요. 왜, 웃을 일이야? 맞아. 당연한 거 아니야? 단종됐고. 서세현 씨가 광고했어요. 그다음에 천연 사이다 뭐 이런 거. 사이다. 천연 사이다. 나랑드 사이다까지. 나랑 박할린이 광고하자. 천연 사이다가 약간 국가 쪽이랑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나 훈련소에서 되게 많이 나왔었거든요. 파리로 콜라 같은 거 아니야?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랬는데 그것도 먹고 우유 버전이 있어요. 그래 우유 우유랑 버전도 있죠. 우유에 설탕 조금만 넣어가지고 얼음 띄어서 먹고. 맛있죠. 그리고 제가 항상 미스테리라고 생각했던 게 뭐냐면 집에 스티커가 하나씩 붙어 있어요. 기름, 석유, 얼음. 배달. 석유, 기름. 그거는 미스테리가 아니고. 내가 그래서 알고 알았어요. 계시죠? 이제 알아요. 예, 예. 왜 그렇게 썼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겠어요. 왜냐면 여름에는 얼음을 팔고 겨울에는 난방용 기름을 팔고. 그쵸. 계절 장사를 해야 되니까. 계절 장사구나. 네. 같이 한 집이 이제 같은 걸 그걸 다 취급한다 이거구나. 그러니까 여름용 스티커, 겨울용 스티커를 안 만들려고 기름, 얼음을 한 스티커로 만드셨어요. 얼음이라고 하는 거 얼음이라고 한 간판도 많이 맞아. 있었죠. 얼음. 근데 그런 집에서 얼음 사 보셨어요? 응? 거의 샀어 한 번. 이게 가서 사면은 냉장고에 큰 직사각형 형태로 얼음이 있어요. 그럼 썰어주세요. 그게 왜냐면 멋있다. 네. 옛날에 파란색의 얼룩덜룩한 아이스박스 알아요? 그렇지 큰 거. 흰 색깔, 초록 색깔, 스티로폼에 파란 색깔. 어. 예. 스티로폼으로. 왜냐면 그거는 그 안에 차가운 거를 유지만 해주는 거지 시원하게는 쿨러 기능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그 산 바닥에다 얼음을 까는 거죠. 깔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싣고 휴가를 가지. 그렇죠. 고기랑 그렇게, 음료수랑. 그렇게 휴가를 마지막으로 간 게 제가 초등학교 5, 6학년, 그러니까 95년, 6년 정도까지만 그렇게 가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간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름엔 학원을 가야지. 근데 왜 그런가 한참 생각해봤는데 IMF 왔잖아요. IMF가 와서. 저도 그때가 마지막이었어요. 동해로 갔던 게 마지막이었어요. 이랜드 옷 입고. 이랜드. 왜 나의 모든 뭔가 그런 캠핑 기억, 무슨 가족들과 놀러 갔던 기억. 95, 6년 7년. 예, 왜 거기에서 다 끝났나 했더니 97년에 IMF가 와서야. 모든 것이. 저도 마찬가지. 그리고 피서를 가는데 멀리도 가지만 시내에서 이렇게 하려고 뭐냐면 저희 집은 근교에 다리들이 있잖아요. 다리 밑에 시원하니까 다리 밑에 그렇게 옹기종기 모여 사람들 모이게 되죠. 사람들을 한강 가서 보시지 뭐. 그렇죠. 거기서 코필에 밥해 먹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동네가 광장동이니까 아차산에 보면은 팔각정이 있어요. 조금만 올라가면 돼. 이게 높은 산이 아니거든요, 아차산이. 그러면은 팔각정에 보면은 이게 팔각정이잖아요. 그 정자가 꽤 넓어요, 거기가. 이렇게 손바닥만한 정자가 아니고 진짜 한 50명 앉을 수 있는? 이 방보다 조금 작아요. 네, 지금 우리가 녹음하고 있는 이 방보다 조금. 한 10명 네. 정도는 뭐. 그런데 거기가 이제 2층 구조여가지고 그 밑에도 사람들이 자리 피고 앉을 수가 있고 좋네. 위에도 있을 수가 있고 그 그다음에 계단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다음에 정자가 그 밑에는 또 흙길로도 연결되어 있고 그 바위길로도 연결되어 있어서 그 바위들에도 이렇게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맞아. 진짜 시원해 거기가. 산바람이 그리고 또 강변에 이 앞차산이 또 강변이랑 맞닿아 있기 때문에 산모기도 좀 있고. 산공기 강바람이 다 만나가지고 그래. 굉장히 괜찮거든요. 살기 좋은 광장동이거든요, 사실은. 갑자기 마지막에 이상한 소리 하고 있어. 돈 먹었어? 왜 그래? 광진구가 굉장히 살기 좋고요. 값이 좀 올라야 될 텐데. 그런 것도 이제 피서를 가고 멀리도 가지만 또 여름에 더위를 먹어요. 뭐냐면 물만 먹으면 속이 울렁울렁하고 이렇게 속이 쓰린 기분 있잖아요. 그치. 맹물 너무 많이 먹으면 우리 할머니가 약이랍시고 해주신 게 막걸리에 일단 물을 탑니다. 알코올 도수를 낮추기 위해서.
밍밍해지잖아. 밍밍한데 막걸리에 물을 타고 설탕을 타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이걸 먹어야 낫는데. 민간약이구나. 민간요법. 그거를 약간 단백질이 되게 많대요, 막걸리에. 그것 때문에. 유산균, 효모 막 이런 애들이 있겠지. 그래서 그거를 꾸역꾸역 먹으면 입맛이 돈다는 거야. 먹었어? 먹었지. 할머니가 돌아? 먹으라는데. 입맛은 안 돌고 천장이 돌더라고. 약간 준비한 것 같습니다. 이거 아메리칸 조커인데 약간 스타일이. 크리스락 같은 느낌인데? 아니야. 크리스락인데? 아니, 막걸리 먹는 삶이 힙합이야. 라임 짠 거 같습니다. 라인 맞춰가지고. 저는 질문 준비한 거 아닙니다. 진짜 물어본 겁니다. 식욕이 돌지 않고 천장이 도네요? 부부 사기단 같습니다. 이거 쳤을 재미가 없지. 아니 근데 이제 올해도 계속 밤에 열대야 하잖아. 그런데 이제 옛날에는 왜 한강 고수부지에 막 텐트 쳐놓고 자고 막 맞아, 이랬는데 요즘엔 그게 불법이라 그러더라고. 아, 진짜? 막 10시인가 막 이럴 때 이제 철거를 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시면서. 네, 돌아다니면서 이제 다 가시라고 이거 철수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면은 저희 집 이제 제가 94년도에 에어컨을 샀어요. 그러니까 네, 지난주에 얘기했죠. 못 네. 참고. 아직도 그 에어컨 현역입니까? 아니죠. 그럴 리가. 아니 근데 우리 그 에어컨이 꽤 많이 버텨줬어. 꽤 많이 버텨줘가지고 거의 한 9년 정도 버텨줘서 우리 새 에어컨 산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4, 5년? 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4, 5년이 아니구나. 그건 중요하지 않고. 하여튼 그 94년도 에어컨이 왔을 때 그런 괴담 있잖아요. 에어컨을 켜놓고 문을 닫고 자면 죽는다. 선풍기 괴담처럼. 근데 에어컨이 더 강력하다. 이거는 꼭 문을 열어야 된다. 근데 나는 에어컨이 있잖아요, 집에. 요즘에 비해서 전기를 굉장히 많이 먹는 거라서, 당시 에어컨 자리라서 에어컨을 샀는데, 에어컨이 가구인 집들이 되게 많았어. 안 튼다는 거죠? 그렇죠. 보여주기용이라는 거죠. 아니, 저 자리가 에어컨이 있어야 할 것만 같아서 사는 거야. 거기에 에어컨을 세워놔야 될 것 같아. 네, 뭐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우리 집이 대표적으로 에어컨 안 트는 집이거든요. 세트 아이템 모드. 네. 진짜 여름 동안 에어컨 트는 날이 진짜 한 5일 내외예요. 5번 내외예요. 그러면서 안 틀어요. 엄마들은 그런다? 더워. 나는 안 더운데. 더워 죽겠어. 엄마. 근데 내가 욕하는 건 아닌데 우리 이웃 사촌들이 그러니까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 저희 엄마가 은행원 출신이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10몇 년간은 계속 은행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은행을 아무리 은퇴를 해서 나왔어도 10몇 년간 몸이 계속 여름에 에어컨 바람을 쐬는 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추워서 가디건 입는. 추워서 가디건 입는 몸이었는데 이게 너무 더운 거지. 그래서 우리 엄마는 더우면은 에어컨을 키자는 거예요. 다른 거에서 아끼고 이 전기세를 아끼지 말자라는 주의예요. 팡팡 틀어요, 우리 집은 솔직히. 근데 이제 이런 경우는 이제 드물었다는 거죠. 굉장히 드물죠. 그 시절에. 네. 아니 근데 그 시절이고 지금이고. 근데 어쨌거나. 문제는 뭐냐면은 드물잖아요, 이런 사람이. 네. 그러면 이웃 사촌들 있잖아. 피난으로 와. 더위 피난. 그게 열이 받는 거야. 아. 대다수의 쇼씨가 말하잖아. 이런 사람 드물다고. 그러면 자기는 안 덥다고 입으로 말하잖아. 그러면 안 더우면 자기 집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안 덥잖아. 안 더우니까. 근데 왜 우리 집에 오냐는 거야, 내 말은. 맞아. 안 더우면은 자기 집에 있지, 왜?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집도 마당에 그늘을 만들었어요. 포도나무 덩굴을 쳐서 그늘을 만들고 그 밑에 평상인데 바퀴를 달아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구나, 평상이. 그러니까 아빠가 차가 가지고 퇴근을 하면 평상을 뒤로 밀어버리는 이제 거야. 주차 만드는 거죠. 네. 근데 장인어른은 원래 할아버지가 그런 거 되게 좋아하세요. 공자광들이야. 뭐가 많아 집에. 트랜스포. 진짜 많아. 맥가이버들이야. 창고만 3개인가 그래.
그러니까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셨지. 그러니까 동네 남자애들이 우리 아버지의 컬렉션 그 철물점 구경하다 보고 막 그랬어. 아무튼 그렇게 되면은 온 동네 할아버지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술 마시면서 포도 따가지고 안주하고 김치 달라고 그러고 막. 김치 달라고 그러고. 할머니 막 여기까지 열이 받아. 왜냐면 담배를 막 버리고 가는데 할머니는 정말 목숨처럼 화단을 가꾸는 분이었거든. 아무튼 여름에 그렇게 징그럽게 더우면 저희 집은 대문을 걸어 잠그고 할머니가 물장난을 시켜줬어요, 호수로. 오. 그러면 이렇게 옷이 흠뻑 젖어가지고 동생이랑 막 뛰어다니는 거야, 마당에서. 물 찌끄러가면서. 좋다. 그리고 정말 덥고 먼지가 나면 우리 집 문 앞에 물을 뿌려. 그렇지. 그러면 먼지는 안 나죠. 그렇지. 먼지도 안 나고 이게 기화되면서 좀 시원하죠. 시원해지라고 지붕에도 물 뿌리고 막. 안 그랬어요? 물 뿌리는 거? 물을 뿌리지. 네, 학교 운동장에도 막 물 뿌리고. 그 소사 아저씨가 물 뿌려주잖아. 맞아. 학교 물 뿌렸어. 물 뿌렸어. 너무 더우면. 맞아. 저는 더울 때 기억나는 건 늘 선풍기와 함께였는데 너무 더우면은 그 선풍기 앞에 샤워를 하고 이 선풍기 앞에 딱 앉아서 선풍기에 나오는 그 바람 부분을 부여잡고 하면 시원하지. 그러고 있으면 엄마가 물을 줘요. 그럼 물을 막 마시다가 하면 또 시원하지. 그걸 그 상태로 그대로 TV 앞으로 가서 일부러 그리고 샤워를 하고 물을 조금 덜 닦아. 물을 안 닦죠. 아니 안 닦아. 그냥 나와. 안 닦아 나도. 그냥 나와. 증발되면서 시원해. 그리고 너무 지금도 그래요 사실. 너무 더울 때는 선풍기 바람이 안 시원할 때가 있잖아요. 이제 어렸을 때 얼음을 앞에 두면 시원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막 얼음을 앞에 둬서 막 시원하 이랬었는데 실제 그런 선풍기가 있더라고요. 네, 있습니다. 냉통. 네. 얼음 채워가지고 냉매를 넣어서. 네. 그리고 민 씨가 아까 물 먹는다 했잖아요. 그 물이 어디에 담겨 있었냐면 델몬트 주스병에 담겨 있어서 델몬트 주스. 보리차인데 약간 연한 오렌지 향기가 향이 나는 그 물이어야 돼. 많이 쓰면은 이제 그 오렌지 병도 그 보리차에 보리차로 되지만 이제 처음에는 손잡이 달려 있는 그거. 그렇지. 약간 이게 네. 호흡할 그게 90년대 정서잖아. 델몬트 주스병에 맞아요. 보리차에 보리차. 선풍기. 맞아요. 그리고 옆에 홈매트 타고 있고. 그리고 저는 그 IMF 이전에 살던 집은 이제 지하방에 있어가지고 지하에서 잤어요. 그래 시원하지 지하. 지하가 있어서 엄마가 여름을 대비해서 지하에 장판을 깔아주셔서 지하에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위에서 자고 저는 지하에서 혼자 오락을 하고 만화책 쌓아놓고 보다가 초등학생이 자는 거죠. 그리고 그랬었어요. 애들이 놀다가 무슨 짓을 하냐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들어가면 그 특유의 습하고 시원하고 그래, 그렇지. 그런 것도 눅눅한 냄새 나고 거기서 노는 걸 좋아했어. 그 누눅한 냄새 좋아하는 애들 배에 해충이 있는 겁니다. 그거 휘발유 냄새 아니야? 휘발유 냄새 아니야? 휘발유 냄새. 휘발유, 새로 찍은 신문 냄새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건 아니야. 고무장갑 냄새 좋아하고. 그건 아니야. 그래서 내가 막 술 취하고 이러면은 그 지하 주차장에 그 자동차 뒷바퀴 딱 스토퍼 있잖아요. 네. 거기에 머리 베고 자고 막 그랬었는데. 옷 진짜 들어오실 텐데. 그렇죠. 술 취했는데 그런 게 그게 눈에 중요해? 뵈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지금 중요해. 보내야지 지금. 회사 다닐 때. 그죠? 그래서 나 이렇게 멍멍이 양복 다 망가지고. 그러니까 얼마 전에 민 씨랑 스타벅스의 중심에서 502잔을 외치다라는 노래 들었는데 남자들 술 먹고 실수한 얘기인데 뭐 이불 대신에 소나타 EF를 덮고 잤다는 그 얘기가 여기 있었구나. 네. 스토퍼를 베개에서 막. 아니 그 높이가 딱 베기 좋은 높이에요. 맞아. 약 15cm쯤 되나? 네, 딱 좋습니다. 아니 근데 여름에 또 다른 즐거움이라고 하면 수영장을 가는 거였어요. 그쵸. 수영장 네. 안 가죠. 수영장. 네. 한강 수영장 이런 데 가본 적 있어요? 거기는 안 안 가봐요. 저 가봤어요. 가봤어요. 그거 완전 춥지 않아? 사람 많을 것 같아요. 오줌 다 싼다며 애들이. 장난 나는 그런 오줌 게 다 싼데 싫어서. 안에서. 그리고 거의 요즘 물반 오줌반. 물반 오줌반이야? 몰랐어? 요즘에는 몸매 자랑하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잠실 시형 수영장이랑 뭐 네. 이렇게 있는데. 네. 핫한. 네. 근데 저는 타투 좀 있으신 언니들이. 어렸을 때도 거기는 더러울 인스타에 것 올리고. 같아서 그냥, 가기 싫고 구립 실내. 네, 구립이나 아니면 동네 외 수영장 거기 이제 학교 친구들이랑 자 우리 토요일날 뭐 2시에 만나는 거야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석천 스포츠센터. 아니
그 청소년 수련원 뭐 이런 네. 거. 근데 뭐 만약에 뭐 토요일날 학교 끝나고 뭐 우리 그럼 3시에 만나는 거에서 뭐 3시에 만나요. 근데 뭐 물놀이를 해봤자 얼마나 하겠어. 그럼 뭐 한 2-3시간 해. 그럼 2-3시간 해. 3시에 만나. 2-3시간 하면 5시 6시 되잖아. 그럼 컵라면 뭐가 빨아야지. 돼? 그렇지. 아니 밥 먹을 때가 딱 배고플 때가 된다고. 육개장 빨아야지 육개장. 입술이 파란 상태로 그러면. 근데 그게 즐거운 거야. 수영장을 가는 게 즐거운 게 아니고 모여서 컵라면 먹고 수영장비 2,000원, 3,000원 하면 엄마한테 5,000원 받아. 그렇지. 우리 그다음에 어렸을 때는 먹는 거지 뭐. 초등학교 학원에서는 그런 거랬어. 애들을 데리고 하루 정도 그런 수영장에 데리고 갔다 왔어. 야외 수영장에 왜 그 뭐라 그럴까 캐리비안 베이까지는 아니어도 미끄럼틀 긴데 그런 거를 하루쯤 애들 놀려줘야 되는 그게 있었지. 지금은 없어졌는데요. 송추계곡 쪽에 원래 옛날에 수영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가는 버스 타고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거기 저희 외할머니 댁이랑 가까워가지고 사촌 누나들이 저를 데리고 많이 갔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가면은 누나들이 막 놀아주잖아요. 누나들도 놀고. 왜냐면 엄마가 돈을 다 대니까. 이게 엄마도 귀찮고 짜증나니까 돈 주고 데리고 가서 놀아라 이러면은 놀면 누나들이 컵라면도 다 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어요. 그치. 그러면은 입술이 새파래서 막 으슬으슬 왜냐면 송추 계곡에 있는 수영장이니까 나무 그늘에 있는 수영장인데 야외인데 실내 같은 느낌이에요. 엄청 그리고 차가울 그쵸. 거 아니야. 네, 그 물도 또 얼마나 차갑겠어. 계곡물. 요즘에는 엄마들이 애들을 데리고 쉽게 놀려고 호텔 수영장에 많이 가더라고요. 안전하고 편하고. 멋있다. 요즘 애들 되게 부럽다. 그러니까 반얀트리 이런 데를 애를 데리고 가는 거야. 그래서 애들은 수영장에서 놀고 엄마들은 선베드. 풀사이드에서 책 보고 있고. 이런저런 거 이렇게 풀사이드 레스토랑 같은 데서 이렇게 먹으면서 인스타 사진 찍고 이런. 드래프트 비어 그 패키지가 있어. 패키지가 있어. 이렇게 나오고. 진짜 문화 컬처다. 문화가 컬처 아니야? 아니야, 문화 컬처야. 이런 건 문화 컬처야. 요즘에 문화라는 거지. 문화구나 이게. 그러니까 요즘에 사람들이 휴가를 가니까 서울 시내 호텔이 이렇게 영업이 잘 안 되잖아요. 네. 그런 걸로 꼬시더라고요. 애들을 데리고 와라. 그렇게 되고 제가 민 씨랑 연애할 때 서로의 작을 주려고 우리 다이어트에 성공하면 해밀턴 호텔에 수영복을 입고 가자. 그래서 못 갔습니다. 우리 크리스락이 여기 있었네. 우리 서울의 힙스터가 돼보자. 해밀턴 아니야, 해밀톤. 해밀턴. 이태원, 이태원에. 아무도 수영하지 않고 모두가 풀 메이크업이라는 곳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못 갔습니다. 예. 인스타그램에 사진이 그렇게 많이 올라온다는. 왜냐면 거기는 수영복을 안 입으면 입장이 안 되니까 수영복 입고는 가야 돼요. 물에는 안 들어가지만. 진짜 어렸을 때는 그런데 막 광고 이런 거 보면은 TV 광고 무슨 오션월드 막 그런 급이잖아요. 네. 이름은 다르겠지만 근데 정말 가고 싶고 막 그랬었는데 지금은 전혀 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네. 눈병 걸릴 것 같아. 그렇죠. 걸릴 것 같고 더러울 것 같고 그렇죠. 비쌀 것 같고. 네. 그러니까는 옛날에는 내가 돈을 벌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 경제관념도 없으니까는 그냥 무조건 가고 싶은 거야. 어디든. 어디든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 캐리비안 베이는 새로운 신문물이었어. 그렇지. 그렇죠. 인물이었죠. 야, 바다가 아닌데 파도가 친대. 막 지금 뭐 키자니아 이런 데 가는 것처럼 네. 우리는 그런 데를 못 보고 구경을 못 했으니까. 막 조끼를 입고 입장해야 된다고 듣고 왜 조끼를 입지? 야, 거기선 팔찌로 밥을 먹을 수 있대요. 그렇지. 뭔 개소리야? 막 이러면서 막. 미끄럼틀을 탄데 끝이 없대. 짱이었지. 진짜. 근데 그렇게 더우면 이제 애들이 꼭 미니 방학을 줘요.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휴가 갔다 오라고. 그렇죠. 맞벌이 부부는 죽는 거야. 근데 우리 집은 어딜 안 가는 집이야. 음. 나는 정말 차가운 방바닥에 딱 달라붙어 있었어. 방콕시리. 진짜. 근데 그런 집도 있었고. 야, 눈병 얘기 해야 되지 않아? 여름이면 도는 아폴로 눈병? 아폴로. 요즘엔 안 돌죠. 옛날에 돌았지. 그게 네. 유행성 결막염. 근데 아폴로 눈병은 나 중3 때만 되게 엄청 유행했고. 엄청 유행해서 계란소나 나 요즘에 이 계란소나를 못 쓰겠어요. 내 입버릇인데 못 쓰겠어. 하도 사회에 무리가 돼가지고. 근데 더 웃겼던 게 뭐냐면 그때 휴교를 휴가 갔다 오시면 돼요. 눈물 팔았었잖아요.
막 서로 비벼주고. 예, 서로 비벼주고. 학교 안 가려고. 막 눈 빨간 애가 아침에 딱 학교에 왔는데, 야, 나 아폴로 눈병이야. 이러면서 교탁앞에 딱 쓰더니, 내 눈물 살 사람. 내 눈물 모아. 내 눈물 모아. 그래서 눈을 막 비벼. 눈을 막 비빈 다음에, 귀여워 이런 다음에, 야, 얼마? 하다 이러면 이제 애들이 막,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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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환율로 5,000원 됩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그냥, 내려서 안 돼. 그냥, 안 샀어요. 안 산 이유는 되게 명확한 게, 아니, 그 정도로 학교 나오기 싫지 얘기했어요, 않았어요. 옛날에. 아, 얘기했네. 맞아. 했어. 하여튼 그런 거죠. 뭐 눈병이야 뭐. 그리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옛날에는 남양 특집 이런 거 엄청 해줬다니까. 여름이면 해야지. 아, TV에서? 더위를 쫓는 거잖아요. 그쵸. 이렇게 오싹한 얘기로. 그런 것도 해주고 그랬는데 내가 여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러다가 이제 캠프를 가요. 여름 캠프. 캠프를 가는데 별별 캠프가 있어요. 여름 성경학교. 여름 성경학교. 근데 여름 무슨 별밤 캠프 막 이런 이런 것도 거- 있지 않았어? 어. 이문세 씨가 하는? 근데 그거는 청취자 맞습니다. 대상으로 선정이 돼야지 그들의 가는 캠프였지? 그 다음에 뭐 안재우 팬미팅 하면 2박 3일로 체육대회 하고. 그래, 그들의 캠프야, 그것도. 근데 그게 뭐였냐면 캠프를 사설로 모집하는 데들이 많았어요. 저희 어렸을 때 엄마들이 맞벌이 하는 엄마들이 미니 방학을 활용하여 청학동 예절 캠프를 해서 진짜 최악이야, 그거. 뒤에 캠프라고 붙이면 다야? 거기 청학동 가서 거기서 애들 학대하는 거 아니야, 막? 예절을 빙자하여? 회초리 맞으면서 사자소학 쓰고 막 대가리 받고 막 그러겠지 뭐. 해병대 캠프 같은 거죠. 그런 거지. 근데 그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예절 캠프 그 다음에 그 계곡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었고 겨울에 스키 캠프 있는 것처럼 아우, 진짜. 여름에 그 별자리 천문 캠프 그러네. 그런 그 게 유행했었어. 여름 성경학교 가보셨어요? 는 뭐 성경을 안 읽으니까 나는. 안 가보셨어요? 아니 그냥 나는 교회는 안 교회는 안 다녔지만 다녔- 친구가 가자고 해서. 그래서 며칠 갔었어. 네. 저 아직도 기억나는 게 난 거기 그런 친구를 안 사겨. 거기서 카레 먹은 거랑 응. 거기가 되게 산이었는데 산에 있는 교회에서 잤거든요. 아. 그런데 추운 거예요. 어머. 춥다 그러니까 수건을 줬어. 어머. 큰 수건. 그래서 그 수건 덮고 잔 것만 기억나. 그거랑 뭐냐면 착한 일을 하거나 문제를 맞추면 달란트를 줬어. 아, 좋죠. 상품권 같은 걸로 그걸로 이제 자나 뭐 이런 학용품을 살 수 있다. 그렇지. 학용품에 이렇게 좋은 말씀 써 있고 성경 어디 몇 장 몇 몇 절. 절. 네, 그래서 가고 싶지 않았어. 그런 학용품 줬던 그런 거. 거 그거 이제 몇 지워야지. 이렇게 긁어낼 수 있잖아. 긁어내야지. 그리고 불교 캠프도 있었어요. 절에서. 절에서 하는 거. 애들 데리고 갔는데 그게 제 사촌 동생이 거기서 감화를 받아가지고 스님이 되고 싶다 그랬거든요. 어머. 스님이 노스님이었는데 애들이 막 노는데 2박 3일인데 둘째 날 장마가 시작됐어. 계곡에서 찬방거리고 놀다가 비가 오고 그런데 이제 애들 자는 데서 밥 먹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비가 오니까. 너무 많이 오니까 애를 한 명을 이렇게 딱 안고 큰 골프 우산을 쓰고 한 명씩 안 하다가 밥을 먹인 거예요. 어머. 그리고 너네는 스님이 아니니까 먹어도 된다 그러면서 막 햄 구워주고 스님이 당신께서 우와. 그러시고 멋있다. 그래가지고 오더니 엄마 스님 너무 멋있어. 나도 스님 될래. 멋있네요. 스님이라서 멋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이 멋있는 사람인 거지. 돈데미가. 노스님이었는데 애들을 한 명씩 안아가지고 신발이랑 옷 젖을까봐 안아 섬겨줬다는 거예요. 참 스승이시네. 이야. 그리고 그게 타워에 나올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진짜로 종교마다 그런 게 다 있었다니까요. 그래, 맞아. 있었죠. 성당에도 그런 거 있었고 다 맞아. 있었어. 캠프를 애들이 몇 박 며칠을 보내. 맞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 발에 그 촛불 켜놓고 엄마 생각하면서 울어야 돼. 울어야죠. 한 명이 울면 다 울고. 울어야 돼.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그거랑 엄마를 3번 부르고 효도하겠습니다. 하라고. 그렇지. 엄마. 이 촛불 안에 집에 계신 부모님의 바램과 그럼 이제 한 명씩 터지죠. 예. 그리고 나 그런 거죠. 강원도 평창으로 갔거든 유치원 때. 근데 집에 계신 엄마한테 들릴 때까지 소리를 지르려 그러면 난 진짜 들린다고 생각을 하고 소리를 엄청 크게 질렀어.
개소리야. 7살이었잖아. 애기니까. 들릴까? 그러면서 막. 데시벨이 약해. 안 돼. 네, 어머니 주무시고 계십니다. 초음파도 안 돼. 맞아. 그리고 그 시절에는 핸드폰이 없잖아요. 그래서 집 전화번호를 이렇게 적어서 껌종이 같은 데 적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어. 밤에 꼭 엄마한테 잘 도착했다고 전화하고 자라고. 그러면 공중전화가 50원이었던 시절에 100원 넣고 전화하고 자고. 그거 딱 전화 다 하고 위에 올려놓고요. 그렇죠. 그리고 저는 진짜 특별한 휴가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인가 큰 이모네랑 그다음 원주에 사는 작은 이모네랑 우리 집이랑 외할머니랑 이렇게 해가지고 큰 버스를 하나 빌려서 스케일 있다. 네, 큰 버스를 원래는 그렇게 많이 갔었는데 이제 각자 어디로 집합해서 거기서 놀고 헤어지는 시스템이었는데 우선은 이제 모여가지고 이제 큰 버스를 타고 어디로 갔냐면 연천군에 네, 계곡을 참 좋은 데를 봐놨다고 사람 네. 인적이 드물고 그런 데를 큰 이모부가 봐놨다고. 근데 인적이 드물면 왜 드물겠어? 위험하니까 네. 드문 거 아니겠어? 가는데 옆에 막 다 지뢰 이런 거 막 써있고 민간인보다 군인이 많고 줄이 막 이렇게 다 쳐져 근데 있고 가시면 안 됩니다. 민통선까지 간 거야? 아니 그런 데를 막 갔어. 근데 정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굉장히 무서웠어. 아니 무섭기도 하고 오싹해서 피서가 된 것도 있고 멋있었어. 그러니까는 이렇게 절경. 개천이 있는데 예. 강이 있는데 강이 되게 이렇게 약간 이렇게 발목까지만 오는 네네네. 실강이에요. 강은 강인데 되게 얕은 강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큰 이모부가 이게 담배를 태우시는데 그 멀리서 석양이 지면서 큰 이모부 친구랑 담배를 촥 태우면서 저는 그거를 이렇게 강가에서 바라보고 있고 시원한 강바람이 불면서 막 그런 좋다, 게 좋다.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근데 저는 거기서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디를 밟으면 꼭 지뢰가 터질 것만 같아서 막 그런 게 막 생각이 그쵸. 아직도 나요. 재밌다. 근데 저희가 작년에 이제 모 계곡에 갔는데 그 펜션 옆에 그 계곡이 딸려 있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데 많죠. 네, 갔는데 이제 제가 거기도 계곡이 물이 되게 얕은데 그늘이에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편의점 모자 아시죠? 네. 그거를 박았어요. 계곡에다 모래에. 그럼 딱 하면 발에 물이 딱 잠기잖아요. 그렇지, 나는 편하고 앉아있고. 그리고 왼손에 감티, 오른손에 맥주. 야, 극락이네, 극락이야. 극락이야. 그러고 앉아 있는데 극락이로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주변 일행들이 했더니 옆에 있던 어떤 분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 봐봐 기상천외하게 놀잖아. 그렇지. 저 유부녀라 그렇다고. 아니, 그리고 어렸을 때는 사카린 씨는 그냥 편의점 모자를 박잖아. 평상을 박아. 맞아, 그쵸. 봐봐. 평상을 거기다 박아서 거기 위에서 먹었었죠. 그게 북한산 백숙의 메리트입니까? 그렇지. 그때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막 각 집에서 막 불고기 재고 어떤 집은 막 빨갛게 고기 재고 그래가지고 그냥 맞네. 아주 그냥 타파통에다가 재워가지고 삼시세끼를 거기서 다 맞아요, 먹잖아. 맞아요. 네, 엄마들이 닭도리탕 재갖고 와서 지금 끓이고.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는 계곡 갈 때 닭도리탕을 아예 한번 끓여가지고 그래. 냄비째로 가져왔었어. 냄비째로 이렇게 보자기로 딱 묶어가지고 그 보자기 그대로 풀어가지고 그대로 끓여가서 바로 그래. 먹었었어. 그니까. 와 진짜 우리 엄마 진짜 힘들겠다. 근데 이제 와서. 갑자기 생각해보면 그러네. 진짜 근데 거기까지 가서 하루 세끼 헤매길 거면 뭐러 나가. 그런데도 그 야외에서 먹으면 근본적인 맨날 먹는 그 닭도리탕이 어찌나 맛있는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그때는 그 정도로 잘 갈 그것도 없었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 너무 그래. 또 그렇게 얘기하실 필요는 없어. 그게 지금이야 뭔가 갈 곳 많고. 할 본인이 거 많고. 지금 아주 행복하게 사신다고 아니야, 생각하시면 그게 되지. 아니라, 저는 중학교 때부터 그런 거 가족 여행을 가고 휴가를 가면 안 따라갔어요. 저도 중학교 때부터는 안 따라갔고 제 그래요. 중학교 때는 IMF여가지고 그런 게 없었어요. 엄마 나갈 거면 2만 원만 주고 가. 진짜. 내가 지금 화가 날 뻔했어 지금. 엄마도 아닌데 화가 날 뻔했어. 나 저 얼굴에 2만 원 던질 뻔했어 지금. 그 피자 시켜보고, 그니까 먹고 떨어져라. 피자나 치킨 시켜놓고 영화 보고 선풍기 그렇지. 쐬는 게 더 좋은 거야. 나가보자 고생 그래. 있고 그게 사실은 집 나가면 개고생. 저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운전하는 그 아버지 짜증 다 들으면서 가야 되구나. 그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예요. 제가 늘 그러니까 제가 생각에 사카렌 씨는 이제 너무
그거에 대한 안 좋은 게 많으셔서 사실은 가면 굉장히 좋아하십니다. 아, 근데 가긴 예, 그 그리고 데리고 과정이- 나가기까지가 힘드신 예, 거죠? 그러니까 저는 불만이 너무 많아요. 근데 막상 저려놓고 작년에 거기 놀러 갈 때는 아주 그냥 신이 나가지고 가서 음식도 다 해먹고 뭐 사먹기 물서 마지막 한 끼만 사먹고 거기 가서 감자튀김 본인이 찌셔서 튀기셨어요. 근데 거기는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펜션이었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뭔 막상 상관이야, 엄마. 싫어하지만 막상 가면 예. 최선을 다하는 타입이라는 거죠. 그럼. 가서는 그런 행복이 없는. 야, 돈이 아깝지 않게 놀아야 돼. 정말. 츤데레요. 네, 저런 츤데레예요. 춘춘이 없어요. 진짜 저는 이런 말 전혀 믿지 않습니다. 저런 춘춘이가 네, 없어요. 정말 너무 행복해 했어요, 그때. 아, 근데 정말 명백한 개고생도 없진 않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근데 저는 막 텐트에서 자고 이런 걸 안 좋아하거든요. 저는 언제나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어딜 가든 간에 우선은 뭐가 됐든 간에 쉬고 즐거우려고 간 건데 짜증이 나는 요소가 있을지언정 그거마저도 즐기는 자세가 돼야 그렇죠. 예, 즐거운 마음으로 갔다 올 수 근데 있다. 저는 솔직히 이번에 강릉 여행 갔는데 하루 세끼 남이 해준 밥 먹으니까 세상 행복한 거예요. 그렇지. 왜? 그럼 뭐하러 강릉까지 갔어? 집에서 어디 딴 데 가서 그냥 남이 해주는 밥만 먹으면 되지. 강릉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런 식의 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또 부부싸움 한다. 진짜. 지금 강남만 해도 맛집이 몇 개인데. 그러니까요. 무슨 차이야? 죄책감이 그게- 생기잖아요. 그게 여기서. 그게 강릉이니까 좋은 거예요. 그런 어떤 내가 놀러 간다. 그리고 어쨌든 효 씨가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여름 뭐 피서 개고생도 분명히 있죠. 근데 네. 개고생이 여러 개고생의 데이터가 쌓이면서 결국은 진짜로 재밌게 놀 수 있는 확률적으로 줄일 수 있거든요. 모두 다. 나중에는 그렇게 되게 돼 있거든요. 사카린 씨가 지금 유럽에 얼마나 가고 싶어 하시는지. 자, 네. 유럽에 가고 싶다는 걸로 한번 합시다. 하여튼 뭐 더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네, 뭐 여러분들이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던 더위에 대한 에피소드 있으면은 팟빵 리뷰로 남겨주면 좋을 것 같고, 더위와 소년소녀 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